한국 식당을 처음 방문하는 외국인들이 처음 놀라는 것이 수많은 반찬들의 수입니다. 특히 서양권 사람들이 많이 놀라워하는데요. 외국에선 이런 방식의 식사가 굉장히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죠. 특히나 한류의 영향으로 한식에 대한 관심이 많아진 요즘, 외국인들은 한국의 식습관에 대해 많은 궁금증을 갖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외국인들이 의아해하는 것이 왜 한국의 식문화 중에는 코스 요리가 발달하지 않았는가라는 점입니다. 유럽의 경우에도 코스 요리가 있고 심지어 같은 동양권인 중국에도 코스 요리가 존재하기 때문인데요. 때문에 예전만 해도 일부 외국인들 사이에서 한국의 식문화가 미개하다는 인종차별적인 발언이 나돌기도 했었죠. 그런데 요즘은 한식의 세계화가 이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많은 사람들이 한식을 사랑하고 한식의 뛰어남을 알게 되었는데요. 그렇다 보니 더더욱 외국인들을 궁금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반찬으로 나오는 음식들조차 다른 나라의 코스 요리에 나오는 메뉴 못지않은 뛰어남을 보여주는데도 코스 요리로 만들 생각을 하지 못했을까라는 의문이 생긴 것입니다. 실제로 한 해외 언론에서는 왜 한국인들은 모든 것을 한꺼번에 먹는가? 라는 제목으로 한국인들의 식습관에 대해 기사를 낼 정도였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많은 외국인들이 끊임없이 올라오는 반찬의 수와 그러한 반찬들이 모두 무료라는 점에 감탄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종종 왜 한국만 그렇게 특별한 서비스를 줄 수 있는지에 대해 궁금해한다고 하는데요. 외국인들이 궁금해하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아주 예전부터 코스 요리를 먹지 않았습니다. 그 옛날 백성들만이 그러한 것이 아닌 궁궐에서 고귀한 음식을 먹는 왕도, 세도를 누리며 잘 나가던 양반들도 코스 요리를 즐기지 않았죠. 대신 그만큼 발전한 것이 요즘 들어 외국인들이 놀라며 극찬하는 한상 요리입니다. 3첩 반상, 5첩 반상, 7첩 반상은 물론 임금님이 먹는다는 수라상은 12첩 반상으로 이루어져 있죠. 요즘에는 유명한 식당에 가면 수십 첩의 반상은 우스울 정도로 많은 반찬들이 제공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나라만 유독 이러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우선 우리의 주거 문화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예전만 하더라도 우리는 방을 용도에 따라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이를테면 방 하나를 무조건 침실로 쓰고 또 다른 방 하나는 식당으로만 쓰거나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대신 하나의 공간을 시간별로 나누어 썼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긴 시간을 먹어야 하는 코스 요리 문화 자체가 발전하기 힘든 생활 구조였던 것이죠. 식사 시간이 길어진다는 것은 식사 후 그 방을 써야 하는 다른 가족들의 생활에 지장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프랑스만 하더라도 식사를 하면 3시간을 기본으로 한다고 하는데 한국에서는 사실상 그러기가 쉽지 않죠. 외국인들이 부러워하는 한국의 뛰어난 배달 문화 역시 사실 이러한 전통 문화와도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점심시간을 예로 들면 점심시간 동안 사무실은 식당이 되지만 점심시간이 끝나면 사무실은 다시 식당에서 사무실로 바뀌어야 하죠. 그런데 만약 배달이 늦어지면 문제가 생길 수 있게 됩니다. 때문에 한국의 배달은 어디든지 가고 정확한 시간 내에 도착하기 위해 발전해온 것입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주식이 밥이라는 것 역시 코스 요리가 발전하지 못한 것에 있어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 사람들의 입장에선 가장 중요한 음식은 밥이다 보니 밥을 다 먹었다는 것은 식사를 끝냈다는 것을 의미하죠. 특히나 우리나라 사람들의 경우 밥을 먹지 않으면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않았다는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어서 더욱 그렇죠. 한 가지 이유를 더하자면 젓가락의 유무 역시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유럽의 경우 오로지 손으로 식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음식을 다양하게 차려서 한꺼번에 여러 사람이 나누어 먹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음식이 개인별로 하나씩 차례로 나오고 그것을 순서대로 먹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는데요. 반면 우리나라는 젓가락과 숟가락을 아주 오래전부터 사용해왔기 때문에 먼 거리의 반찬을 깔끔하게 가져다 먹을 수 있었죠. 그렇기에 모든 음식을 한 번에 내놓는 것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유럽인들이 손으로 음식을 집어먹었다는 것이 의아하게 여겨지실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유럽인들이 포크를 사용한 것은 16세기쯤으로 완전히 보편화된 것은 18세기가 지나서였다고 합니다. 그전까진 유럽인들도 손으로 음식을 먹었던 것이죠. 음식을 한꺼번에 먹는 습관은 음식을 선택하는 방법까지 바꾸어 놓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먹고 싶은 것을 다 내놓고 먹는 문화인데 사실 음식점에서는 그러기 쉽지 않습니다. 그로 인해 재밌는 음식 문화가 한국에는 등장했는데요. 외국인들이 처음 보면 너무 신기하다고 말하는 반반 음식 문화입니다. 대표적으로 짬짜면을 예로 들 수 있는데요. 짬짜면을 짜장도 아니고 짬뽕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짬뽕과 짜장을 동시에 먹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역시도 음식 한 상을 차려놓고 한꺼번에 먹는 음식 문화와도 관계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비빔밥인데요. 사실 비빔밥이야말로 코스 요리가 아니면서 한국의 식사 문화를 상징할 수 있는 대표적인 한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기에 외국인들에게도 비빔밥은 한식의 대명사가 된 것이죠.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으며 집에 있는 모든 반찬을 한 상이 아닌 한 그릇에까지 넣어 먹는 한국인들만의 독특한 음식인 것입니다. 이처럼 외국인들이 궁금해하던 한국의 식문화에는 많은 이유가 있었는데요. 지금부터 관련 내용을 보고 외국인들은 어떤 반응들을 보여주고 있는지 더욱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엔 반찬이 계속해서 나오는 한식을 먹었을 때 굉장히 당황했었다. 한 번에 그렇게 많은 메뉴를 먹은 적이 없어서인지 뭐부터 먹어야 할지 도무지 감이 오질 않았거든. 지금은 오히려 어떻게 조합해서 먹을까라는 재미로 즐겁게 먹고 있어. 예전에는 진짜 부담스러웠는데 지금은 한식을 진짜 뭐부터 먹을까 하는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다. 한 번에 다 먹는 문화이다 보니까 한국에는 반찬을 공유하는 문화가 있다. 내가 제일 놀란 곳은 고깃집이었는데 서로 자신들이 먹던 젓가락으로 고기를 집어먹더라고. 지금은 익숙해져서 괜찮지만 꽤나 충격이었지. 같은 동양권이라도 한국은 중국과 일본이랑은 많은 차이를 보여주는 것 같다. 반찬에 가짓수가 많은 것도 그렇고 커피나 음료를 한 모금 달라고 하거나 나눠 먹는 게 보통이다. 각자 시킨 요리도 맛이나 보자면 아는다. 솔직히 예전에는 위생적이지 못하다고 느꼈는데 그냥 문화라고 생각하니 오히려 정이 느껴지더라고. 생각해보면 이해가 간다. 그렇게 수많은 반찬을 내놓아야 하는데 어떻게 사람마다 일일이 음식을 나눠주겠어. 아마 그렇게 했다가는 밥 먹는 시간보다 음식을 세팅하는 시간이 더 들고 말 거야. 솔직히 반찬을 무한으로 리필해주는데 같이 먹는 것이 뭐가 그리 대수겠어? 난 열린 마음으로 이해한다. 땅콩 하나 주면서 돈을 받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정있고 따뜻한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전주에 내려간 적이 있는데 진짜 말도 안 되는 수의 반찬이 있었다. 한국인 친구가 말해주기를 한국에는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차린다. 라는 말이 있대. 진짜 무슨 말인지 한 번에 이해가 가더라고. 한국인들은 뭐든지 푸짐해야 좋아하는 것 같아. 그렇기에 반찬도 많이 주고 밥도 탑을 쌓아서 주는 것이 아니겠어? 사실 코스 요리라고 해봤자 대단한 것이 아니다. 코스 요리라고 고급스러운 것이고 한식처럼 준다고 해서 저급한 것이 아니야. 그저 문화 차이일 뿐이지. 솔직히 질적으로 보면 한식이 더 뛰어나지 코스 요리라고 해봐야 가짓수가 몇 개나 된다고 한국은 한 번에 수십 가지를 주는데 말이야.